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윤한 면담 오늘 마주 앉습니다. 네. 그런데 1대1은 아니고 2+1이네요. 네, 맞아요. 일단은 차담회 형식이라고 해요.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고요. 네. 독대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애초부터 정진석 없는 독대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었대요. 대통령실에서 재보선 전부터 계속 뭐 면담, 그러니까 독대가 아니다 면담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뭐 그것도 애초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오늘 하게 될지 아마 다양하게 할 것 같습니다. 의제 자체를 뭐 제한을 두지 않을 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도 했는데 네. 친한계 쪽 취재하니까 뭐 여야 의정 협의체를 그 얘기를 좀 꺼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하던데 네. 다만 제일 주목되는 건 역시나 김건희 여사 둘러싼 문제가 될 거예요. 이미 3대 요구사항은 발표를 했잖아요, 한 대표가. 네, 맞습니다. 3대 첫째로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예. 그리고 둘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들에 대한 규명을 적극 협조하라. 세 번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인데 뭐 네. 이것도 여사 라인에 대한 얘기니까 이 3대 요구가 다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일단은 근데 특검은 여기서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의혹 규명 적극 협조 이게 좀 특검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한동훈 대표 계속 뭐 민주당 특검 우리가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특검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당장 가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의혹 규명 적극 협조가 뭐가 뭘 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걸 특검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특검 요구는 아니라고 기자들은 파악하고 있는 뭐 거고,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는 있겠죠. 오히려 그 특검을 방어할 수 있게 공간을 달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선제적인 있는 거고요. 조치해라 이런 요구로 들리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뭐 말씀드렸듯이 여사 라인은 내보내라. 뭐 여기에 좀 제일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용산이 받을지 미지수입니다. 여사 라인 관련해서는 우리 여사 라인 없다.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대외 활동 자제하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다. 그리고 현장에서 좀 나와달라는 수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2부속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설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 설치로 요 이슈를 가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은 당장 어떤 공개적 반응은 자제하고 있는데 싸늘한 분위기, 불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저희 기자한테 했던 얘기가 대화를 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계속 곤란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내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빈손 회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친윤 쪽에서는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더 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한계죠.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내버리고 여론이 악화되게 되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럴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의 어떤 분위기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일정이 국감이 있는데 네. 최대 격전지로 법사위가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김영선 의원실에서 회계 담당했던 강혜경 씨. 네, 오늘- 지금은 갈라져 있는 그 그렇죠. 강혜경 씨가 오늘 출석을 하는 거죠? 네, 오늘 법사위가 대검찰청 대상으로 국정감사하는데 여기 강혜경 씨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일정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어디 주목해 보세요? 일단 국감 이제 강혜경 씨가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어떤 녹취가 나오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25일에 행안위에 명태균 씨 이제 증인 채택을 했는데 네. 무릎이 아프다고 동행 명령 피해서 이제 뭐 좀 피해 있는 뭐
피해 다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에 지금 안 나오겠다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21에도 보도가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2021년 9월 대선 후보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죠. 그때 샘플을 2,000개를 모아야 되는데 600개만 모으고 중단시키고 2,000개로 뻥튀기 해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뭐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당분간이 이제 뭐 오늘 한국일보도 보도를 많이 하고 지금 여론조사 이게 굉장히 이제 초유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조금 오늘 언론들 얘기를 해보면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한 대표가 어제 이제 김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내가 요구하는 거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비공개 전략 회의를 했는데 할 말을 다 하겠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중진 의원께도 이제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 면담에 대한 조언도 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쨌든 성과가 없으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 정도까지 주변에 다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없으면은 그 다음 액션도 뭔가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만약에 다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용산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동훈 대표하고 면담 결과로 뭔가 내보내는 것 자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마뜩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회동 뒤에 성과로서 바로 나오는 것은 불편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아일보에. 네. 이게 면담 결과물용보다는 국민 설득력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굴복해가지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준비해 왔던 제2부속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내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약간의 기싸움과 감정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 3대 조건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 김광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여사 라인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할 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 자제 그러면은 뭐 해외 순방도 가지 말라는 거야? 뭐 당연히 여사로서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이유가 더 좀 폭풍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정리가 딱 되네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미 다 공개했다고 한동훈 대표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 보여요. 다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받아들이냐. 즉 빈손 회동이냐 결실을 맺는 회동이냐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 혹여라도 빈손 회동이 되면 그 다음 액션은 뭐냐. 그럼 빈손이네 그래요 할 수 없죠가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카드는 뭘 가지고 있느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탈표 8표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당내 리더십이 그만큼 설 것이냐, 거기에 사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 협상의 레버리지가 클 것인데 그게 정말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칼이 오히려 본인을 찌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탈표 8표 모으는 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0명이 모였잖아요 지난번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특검이 통과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이 있어야 한동훈 대표도 특검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8표 이상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당내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큰 이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준석 의원 또 뉴스닥에서도 여러분들의 전망을 두루 좀 들어보기로 하죠.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군대를 파견했어요. 네, 최초로 나왔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발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이제 이달 초에 그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내용은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서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걸 국정원이 포착했다. 그래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파병의 증거가 먼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연해주의 그 세르기에프스키 훈련소에 그 북한군이
있었고 그 북한군이 러시아의 그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지금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영상 공개된 영상에는 북한군의 그 말소리도 같이 나오는데 뭐 네. 넘어가지 말라. 뒤에 바짝 따라붙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영상에 같이 잡혔어요. 화질이 굉장히 좋은 영상이에요.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그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쭉 줄을 지어서 뛰어가는 모습, 또 러시아군으로부터 보급품 음. 받는 모습. 네.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했던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하나 공개한 게 뭐냐면 네. 한글 설문지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북한군한테 제시하는 설문지인데 뭐 그 군복의 치수를 작성하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였거든요. 군복 사이즈 적어라. 네, 맞아요. 거기에 한글이랑 러시아어가 같이 병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북한 말투로요. 네. 이 북한이 파병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일단은 1차로 이송한 규모가 지난 8일에서 13일까지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이런 지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보낸 건데 한 1,500명이었다고 하고요. 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체 이제 북한이 결정한 투입 규모가 4개 여단 총 12,0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병의 의미는 뭔가 이거거든요. 일단은 북한이 이렇게 해외에다가 이거 어떤 소규모 훈련 교관이 아니라 아예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을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한국군 이후로 처음이라면서요. 네. 한국전 이후로. 그렇죠. 네, 네. 처음이었고 이제 우리로서는 사실 좋은 시그널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은 계속 이제 한반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최신 무기 아니면 최신 어떤 그런 교전의 흐름들을 따라갈 수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는 이미 아주 최신식 무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교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감들을 익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 파병의 대가로 ICBM 어떤 재진입 기술 같은 거를 다시 북한한테 제공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사실 한반도의 긴장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또한 아까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사실 우리로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안 좋은 전망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무기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파병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푸틴은 이제 북한에 이제 파병을 요청을 했느냐? 지금 푸틴 대통령은 11월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면은 1953년 한국 전쟁, 네. 6.25 전쟁의 53년 상황을 보면 됩니다. 그때는 사실상 이제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영토를 더 차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11월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 트럼프가 당선될 거로 보는 거예요. 아하.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거를 끝내는 방법이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지원 안 해가지고 무기 지원 안 하고 뭐 우회 지원 안 해가지고 이거 전쟁 끝나겠다. 나라면 금방 끝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대선판이 지금 해리스가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접전지 소위 말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현재 더 많이 보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최대한 영토를 많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 휴전 정전 협정을 맺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본토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가 엄청 나올 거랍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사실 치열한 전투군요. 치열한 전투예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사상자가 치열한 많이 전투에 북한군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북한도 알면서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죽을 거를 알면 상당수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보내준다라는 거는 예. 여기 이제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북러조약 4조에 보면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전쟁 상태의 위기에 있을 경우. 자, 우리가 먼저 너희한테 보내줬어. 그럼 우리가 이제 침범 당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당했을 때 러시아 뭐 해줄래? 너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북러조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실상 못을 박는 거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무기 지원. 예를 들면은 뭐 ICBM일 수도 있고 핵잠수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찰위성 관련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러시아가 줄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도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역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 북중러마 한미일의 이제 블록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155mm 포탄을 추가 지원을 지금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회해서 네. 바로 못하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포탄으로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는 게 이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그것도 민족의 비극이네요. 민족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또 하나는 다른 얘기인데 북한이 무인기를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이거 남한에서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무인기를 공개를 했는데 우리는 군 당국과 뭐 정부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보낸 적 없다라고 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 그 드론이요. 드론이요.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진실 공방 정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귀에 솔깃하게 꽂히는 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에 베팅했다. 예, 트럼프 후보 승리에 베팅했다. 그래서 지금 더 이러는 것이다. 이 부분이 좀 귀에 솔깃하게 들리네요. 진짜 미국 대선 어떻게 될런지. 예, 그 푸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지금 계속 전쟁 확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지금 트럼프에 베팅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가능성이 높아서 베팅한 건지 희망이 그쪽인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대선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의사절벽 현실화. 자, 내년에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10분의 1 토막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시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국시라고 하죠. 네. 국시 실기 시험 합격자가 266명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응시자 자체가 347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자가 3,200명, 합격자가 3,000명대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시자 기준으로 한 10%, 합격자 기준으로 8%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의대 정원에 반발했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이어서 국시까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게 되면은 매년 3,000명 정도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내년에는 300명 미만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국시는 이제 실기가 있고 필기가 있거든요. 요 실기를 먼저 보고 나서 필기를 봐요. 근데 둘 다 합격해야 되는 건데 이 필기 시험이 내년 1월 초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실기 합격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필기까지 합쳐도 당연히 300명 미만일 거고 그러다 보면은 신규 의사 배출은 급감하는 거 아니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의사가 배출이 돼야 그들 중에 군의관으로도 가고 지역의 보건소로도 가는 거고 또 종합병원 전공의로도 가는 거고 이런 건데 이 시스템 자체의 붕괴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안을 세울 것이냐, 뭐 그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현실화된 네.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필기 시험 전에 이거는 실기 시험이고 이 전에 이제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이미 지원자 자체가 그때도 10분의 1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합격률까지 굉장히 낮아진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제 뭐 보건복지부로서 받은 이제 자료인데 전문의가 대학병원 88곳에 사직한 전문의가 2,757명으로 뭐 지난해 같은 2월에서 8월 기간보다 8%가 늘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사직한 전문의들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뭐 이런 정형외과, 외과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공의가 없으면은 전문의로 이제 이거를 대체하겠다. 특히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전문의들마저 이제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전공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공의가 지금 아예 안 되잖아요. 의사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전공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거는 좀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는 지금 기다리면 된다. 일단은 올해는 버티면 된다. 그리고 올해는 절대 이제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올해는 뭐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먼저 그러면은 좀 변경된 뭔가의 어떤 협상안을 내면서 결국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방식은 글쎄요, 뭐 의사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해외로 지금 눈 돌리는 뭐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베트남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의사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 서울대병원 지금 파업 지금 들어가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료인들한테 지금 이 고통이 전가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무급 휴직이나 아니면 해고도 지금 가시화된 상황이라서 의료가 적자가 심해서 적자가 심해서 이제 그 상급병원은 버틸 예. 수가 없어서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정말 총체적 난국이고 버티면 된다 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버티는 기간 동안 치러지는 희생이란 게 생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버티면 된다로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의정 갈등 상황 지금 상황 간단히 좀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이거 정부가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주요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서울의대 교수들이 저희 대통령실에다가 의료개혁 토론회 한 번 더 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되게 불투명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1차 토론회 했을 때 네. 정부에서 나와서 필요한 의사 인력이 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매년 4,000명 그런 언급까지 했거든요. 2,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 필요하다. 추가로 증원해야 되는 게 네,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반대로 또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서 토론회 자체가 가능할지 이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